여러분, 취업 준비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미녀분을 모시고 여러분들께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네. 네, 평상시에는 항상 제가 어떤 게스트보다 제가 말을 더 잘하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고 했는데 오늘 상당히 긴장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유는요, 여러분들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쇼 호스트라는 직무에 대해서, 직업이죠. 우리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현대홈쇼핑의 조도람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현대홈쇼핑 쇼호스트 조도람이고요.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자면 현직 쇼호스트들 중에서 제가 가장 어려요. 최연소 쇼호스트고 올해로 27살이 됐고요. 이제 3년차, 횟수로 3년차 쇼호스트고 이제 조금 홈쇼핑의 생태계를 알아가는 그런 단계라서 오늘 제가 과연 이런 인터뷰를 해도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아는 선에서 네.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뭐 발성부터 약간 달라요. 제가 그렇습니다. 평상시 때는 그냥 막 하는 약간 오늘 긴장했어요. 왠지 지금 아니에요. 평가받을 것 같고. 네, 그런데 네. 근데 24세 그러면 네. 쇼호스트가 되셨군요. 아니, 5세 됐죠. 5세 됐고 3년 차? 네. 이렇게 되셨다 하셨는데 궁금해요. 어떻게 그 쇼호스트라는 직업을 갖게 되셨는지 계기가 있으셨나요? 제가 연기 전공을 했었어요. 연기, 예. 연기 전공을 하다가 조금 다른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신문방송학과를 복수 전공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아나운서 쪽을 네. 지망 한번 해보면 어떨까. 주변에서 권유도 받고 제 스스로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공부해보자 해가지고 사실 언론인이 되려고 방송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막상 신문방송학과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내가 과연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이 있는가 약간 이런 질문에 그때부터 사명감을 좀 봉착하게 되면서 그러면 조금 캐주얼하게 다양하게 조금 넓게 생각을 해보자 해가지고 처음에 입사했던 그 YTN 기상캐스터였어요. 그래서 제가 YTN에 처음 입사를 입사를 하고 했었어요? 네. 입사하셨었구나. 예. 그러니까 제가 기상캐스터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고민에 이제 빠지게 네네.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방송인이 되고 싶으신 분들, 네네. 방송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방송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분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리포팅? 아니면 이렇게 소통하는 게 방송인. 예를 들면 뭐 이제 진행자라던가 MC라던가 네네. 쇼호스트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했었던 방송이 리포팅이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정보를 그냥 전달하는 방송을 했었는데 제가 되게 짧게 했어요. 한 6개월 정도 하고 뭔가 되게 적성에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점이 좀 안 맞으셨어요? 일단 뉴스를 보면 기상캐스터분들 한 1분 남짓하게 정보를 네. 전달하잖아요. 물론 그 안에서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었는데 뭔가 이제 소통을 하고 싶다. 시청자들이랑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한번 뿌려나가는 직업을 원했었는데 그래서 아나운서를 선택을 예전에 하려고 했었지만 네네네. 또 다른 고민에 빠지게 돼서 근데 아나운서는 아닌 것 같고 네네. 뭐가 있을까 싶다가 쇼호스트라는 직업이 이렇게 확 꽂히더라고요. 네네네. 우연히 TV를 봤는데 거의 1시간 정도잖아요. 보통 네. 1시간이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는데 되게 이게 멋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갖게 되다가 도전을 하게 됐죠. 그래서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제가 기상캐스터 하시다가 딱 그만두시고. 기상캐스터 그만두고 12월 달에 그만두고 한 3개월 정도를 놀았어요. 네. 그쵸, 한 백수가 3개월쯤 됐는데 3월 달에 이제 공고가 떴어요. 그래서 첫 지원을 하고 4월 달에 이제 입사를 했죠. 뭐 준비 안 하셨다는 얘긴데요? 근데 준비를 하나도 안 그러니까 제가 예. 관심은 있었지만 쇼호스트가 뭔지 잘 몰랐기 때문에 아카데미에서 조금 도움을 받았고 쇼호스트가 과연 뭔지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는지 조금 이제 조언을 얻고 수업을 몇 차례 받았죠. 한 4회 정도 받았거든요. 그거 이거 시청자분들 염장지르려고 하는 얘기 같은데? 아니 근데 네.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방송인 출신 분들이 쇼호스트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냥 대학생 졸업자 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이를 낳고 30대 중반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네네.
사실 쇼호스트는 어떤 딱 정답이 없는 것 같아서 매력적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사실 제가 여기 지금 답변 때 물어볼게요. 사실 준비 네. 과정이 얼마나 길었냐 이걸 여쭤보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럼 사실 한 달 남짓 준비하실 건데 그쵸. 그동안 좀 어떤 거를 배우게 되나요? 그러면 아카데미에 가면? 아카데미 가면 일단 사람들 앞에서 많이 이렇게 부딪혀봐요. 네네. 뭐 특정 아카데미마다 또 성격이 많이 잠깐 다르겠지만 오해하겠다. 이거 아카데미 선전 아니에요? 아니에요. 몰라요. 어딘지 모르고 일단 네, 궁금해서. 예.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냥 네. 어디든 가서 좀 도움을 받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나쁜 것 같진 않아요. 네. 왜냐면 쇼호스가 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시험을 보면 떨어지는 확률이 좀 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조금 잡는데 아카데미가 도움을 주는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인 발성 발음 수업도 있고, 네. 그리고 홈쇼핑 생태계에 대한 이해?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쇼호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개념이 잡히지 않으면 네네. 뭐 PT를 너무 뭐 잘한다, 네네. 말을 잘한다, 네네. 떨지 않는다, 그런 건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생태계를 알아야 된다. 네, 물론 그런 스킬도 조금 배우긴 하는데 네. 이렇게 종합적으로 그런 걸 많이 배울 수 있는 장인 것 같아요. 스터디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네. 그럼 그때 다녔던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 중에서 쇼호스트로 지금 몇 명 됐습니까? 제가 그때 속했었던 반에 왜냐면 도람님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게 쉽게 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 있는데 제가 그때 속했었던 반이 제가 한 달 반이었었거든요. 네네. 그때 제가 바로 쇼호스가 되고 네. 저랑 같이 공부했었던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드물다. 드문 케이스. 너무 다양해서 사실 어떻게 딱 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는 그러면 것 같아요. 약간 공채 난이도랑 비슷한 느낌인데 네. 이제 그 경쟁률이죠. 홈쇼핑 현대 홈쇼핑이죠. 현대 네. 홈쇼핑에 동기가 몇 명 있습니까? 쇼호스트로? 같은 해에 같이 입사했던 5명이 있거든요. 5명이 같이 네, 입사했어요. 네. 그때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이에요? 지금은 총 5명인데 처음에 7명이 뽑혔어요. 7명. 많이 뽑히네요, 7명 생각보다. 중에서 6개월 정도 인턴 과정을 거치고 2명이 또 탈락을 해서 원래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네. 포기한 게 아니고? 네, 그 6개월 동안이 조금 중요한 시기예요. 네네. 되고 나서도 좀 중요한데 저희가 처음에 7명 뽑혔을 때 여자 5명, 네. 여자 4명, 남자 3명. 남자도 많네요, 생각보다. 남자 3명, 맞아요. 남자도 되게 많이 도전을 해요. 그렇군요. 그럼 준비 과정에 있어서 네. 도라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하다. 이거 하나 딱 뽑자면 뭐 여러 개 있겠지만 시간 좀 제약이 있으니까 하나만. 준비 과정? 일단 준비생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입사하고 나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긴 하지만 내가 막 준비한다, 입시생이다 하면 조금 다른,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매력을 어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예. 지금 홈쇼핑 채널이 되게 많잖아요. 네, 매우 많아요. 수십 개예요, 사실. 티커머스까지 합치면. 근데 이제 그런 걸 많이 모니터링 하시다가 어떤 특정 쇼호스트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걸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저희가 네. 3분 PT라고 해서 그냥 신섭위원분들이 앉아있으면 거기서 이제 연기하듯이 PT를 네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기존의 쇼호스트 분들이 하는 거를 약간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네네. 조금 다르게. 왜냐면 1000명이 넘게 지원을 하잖아요. 매우 많이 지원을. 예. 근데 너무 좀 비슷비슷하다라는 말들이 차별화. 있으시더라고요. 본인만의 차별화? 그걸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일단 매력이 제일 중요해요. 매력. 어려워. 도라님은 어떤 매력을 어필했습니까? 저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저는 그랬었어요. 이게 자기가 PT를 좀 준비해와라 이런 전형이 있었는데 그게 즉석 PT죠? 네네. 그때 저는 여행 상품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남들은 다 옷 가져오고 뭐 팩트 가져오고 네네네. 어떤 물체를 가져와서 심사위원들 앞에서 이렇게 했었어요. 네네.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가졌어요. 네네. 그래서 보라카이 여행 상품을 파는 것처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보라카이 갔었을 때 느꼈던 어떤 바다의 내음, 이 공기, 그리고 얼마나 지금 이게 따사로운 햇볕이 네네.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지 이런 어떤 표현력에 관한 거를 많이 어필을 해서 근데 확실한 그건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왜 연기 전공 하셨으니까. 네,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를 아는 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맞아. 다른 상대방보다 내가 강점을 가지고 차별화 요인을 알기 때문에 나는 네. 연기나 표현력이 누구보다 뛰어난 거잖아요. 그걸 그쵸. 어필한 건
그거 자체가 매우 좋지 않나 좀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궁금한 게 3분 PT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그 쇼핑몰에서 쇼호스트를 뽑을 때 공채 과정이 어떻게 돼요? 공채 과정이 보통은 물론 혼자마다 약간씩 다른데 일단 네. 서류 전형이 있고 거기서 되게 많이 떨어져요.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요. 네, 서류에서 되게 많이 떨어지고 네. 조금 걸러진 상태에서 내가 준비해간 PT를 1차로 봐요. PT를 네. 내가 준비한 내가 거? 준비해간 PT를 보고 여기 3분짜리 아까 네. 말씀하신 예. 거기서 걸러지고 이제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가서 즉석에서 시켜요. 뭐 네. 바로 뭐 주제를 하나 주고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분들이 네네. 이렇게 있으면 지원자가 들어오잖아요. 네네. 되게 물건들이 많이 나열돼 있어요. 한쪽에 뭐 가방도 있고 신발도 있고 네네. 그리고 뭐 밥솥도 있고 네네. 이것저것 막 식품도 있고 이러면 이거 사과 지금 팔아봐. 그 사과를 가지고 와서 네네. 지금부터 시작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이제 실력을 조금 어떻게 보면 들통날 수 있고 좋게 생각하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면접을 보고 나서 또 한 번 걸러지면 그때 끝났나요? 이제 임원 면접을 보죠. 임원 면접 3차까지 딱 보게 되는군요. 네. 임원 면접 때는 주로 어떤 질문 받았던 기억나요? 임원 면접을 되게 여러 명이 같이 들어가요. 1대1이 아니라. 그래서 남들이 대답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서로 질문하게도 하고, 서로 질문하게. 네, 같은 질문을 이 지원자, 저 지원자 네네네.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조금 자신감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주눅 들거나 아니면 너무 의욕이 앞세워서 막 얘기하거나 이런 것보다 조금 어쨌거나 회사의 일원이기 때문에 조금 네.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그런 방송 열심히 할 것 같은 그런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때 기억 남는 질문 하나 있어요? 뭐 너무 옛날 일이기 때문에 3년 전 일이라 네.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기억 남는 질문. 기억 남는 질문이 제가 그때 어렸잖아요. 네. 근데 저보고 도람 씨 홈쇼핑은 진짜 전쟁터 같은 곳인데 너무 나이가 어린데 그러니까 멘탈이 약해서 막 울고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 사장님께서 네. 근데 저를 모르고 하시는 소리였죠. 네. 제가 아직 너무 어리고 그냥 이렇게 막 지원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전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그쵸. 잘하셨네요. 네. 그 일반 인성 면접이랑 또 비슷한가 봐요. 그때 인성 면접 보듯이 네. 이것처럼 물어보고. 결국 최종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입사를 하셨어요. 입사를 하시고 나서 하루 일과가 되게 궁금해요. 저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걸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네. 정말 쇼호스트가 되고 싶으시면 일단 체력 제일 중요해요. 체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체력을 진짜 운동 열심히 하세요. 어디 운동을 열심히 할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네. 왜냐면 체력이 많이 정말 달려요. 딸린다고 해야 될까? 이게 소위 말해서 되게 힘이 붙여요. 이유가? 극단적으로 네네네. 제 며칠 전에 일과를 말씀해드리면 일단 새벽 4시에 기상을 해요. 네. 그러면 보통 방송이 있으면 2시간 전에 스탠바이거든요. 제가 6시 방송이 있었어요. 아침 6시. 뭐길래 6시에 방송을 하니까? 생방송이 새벽 6시부터 이렇게 넘어가서 새벽 2시까지 20시간 생방송이거든요. 예. 4시간이 재방송이고 그래서 6시가 첫 생방송인데 제가 그날 75분짜리 생방송을 해야 돼서 아무튼 4시까지 스탠바이를 했어요. 네네. 그리고 방송을 하고 그 중간중간에 미팅도 하고 그리고 뭐 화보 찍을 게 있어서 계속 회사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계속 촬영을 하고 그리고 밤 10시 반부터 새벽 2시까지 방송이 또 있었어요. 3시간 반짜리가. 새벽 2시까지? 네, 그러면 라이브만 거의 한 5시간 남짓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회사를 갔는데 집에 가보니까 새벽 3시 반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깨어 있었어요. 야. 근데 이게 그냥 잠을 자지 않아도 힘들잖아요. 근데 네. 방송 1시간 하는데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내야 돼요. 제가 그 홈쇼핑 하시는 분들이 되게 존경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방송이 이렇게 대화가 아니고 텐션을 이렇게 높게 가져갔잖아요. 네. 그거를 3시간 한다는 게 그래서 구두를 신고 그 3시간 반 동안 옷을 7번, 8번을 갈아입어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제가 패션 방송을 주로 하다 보니까 옷도 갈아입어야 돼요? 계속 갈아입고 이 상품 이렇다, 이 상품 저렇다, 상품에 대한 가격이나 뭐 이런
소구 포인트를 다 외워야 되고 그럼 정말 진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체력 관리를 잘못하다 보면 이제 쇼호스트 뭐 1, 2, 3년 차 때까지 괜찮아요. 네. 근데 점점 연차가 높아질수록 이게 막 무너져요. 아, 지금 되게 1, 2, 3년 차까지 이제부터 힘들다라는 걸 어필하고 지금부터 선배님들이 힘들었다. 이제 너는 드라마 힘들 거다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럼 주된 일이 이제 방송이 스케줄이 잡히면 네. 앞에 대기를 먼저 이제 그쵸, 메이크업 받고 메이크업 이렇게 생각이 안 났어. 네. 메이크업하고 예. 옷 체크하고 그리고 사전 미팅하고 이렇게 다 생방송이다 보니까 아, 그렇게 진행. 그러면 주말에도 잡히는 경우 되게 많이 있겠네요. 그쵸. 저희는 주말 평일 구분이 없어요. 아, 그럼 그 스케줄이라는 게 아까 새벽 6시 방송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 스케줄이 계속 유동적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스케줄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스케줄 표를 보고 이제 약속을 잡고 제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데 네. 그 스케줄이 되게 유동적이에요. 아. 뭐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 맥시멈이 정해져 있어요. 생방송이 한 6개까지, 네네. 많으면 7개. 아. 뭐 방송이 10개, 15개 이렇게 하면 저희가 소화를 못하니까 맥시멈 6개에서 7개 정도를 맞춰주고 그럼 그 음. 이틀 정도는 방송 2번 들어가는 거네, 하루에. 그쵸, 무조건? 이렇게 2번 네. 들어가면 네. 3일 연속 쉴 때도 있고 네. 하루에 뭐 3개가 연달아 잡히는 날도 있고 네. 그게 스케줄 나오기 전까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참 좋은 점이라면 좋은 점, 나쁜 점이라면 나쁜 점인 게 뭐냐면 남들이 쉴 때 혹시 일하고 그리고 남들이 이제 일할 때 나는 쉴 수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네네.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스케줄이 정말 빡빡해요. 그러면 네. 그 만약에 내가 6시에 했어요. 그러면 2시간 했습니다. 그럼 이제 8시가 됐으면 끝나면 집에 가도 돼요? 그쵸. 근데 미팅이 없으면 근데 저희가 보통 상품이 결정이 되면 협력 업체분 네네. 그리고 MD분, 네. PD, 쇼호스트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네네. 이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전략 회의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전략 회의를 보통 9 to 6 안에 해요. 왜냐면 보통은 정규직 그냥 일반 네네. 회사원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다 모여서 미팅을 하기 때문에 보통 평일에는 일찍 퇴근할 일이 별로 없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미팅이 잡혀 있으니까. 네, 기다렸다가 그래야 되는군요. 네. 그럼 사실 이런 표현이 갑자기 생뚱맞긴 한데 네. 주된 이제 시청자들이 이제 공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할 거예요. 주 5일 지켜지냐? 주 5일은 당연히 안 지켜지는 거야. 꿈도 꾸지 마세요. 머릿속에 거 들고 없어요. 있는 주 5일 그다음 요즘 핫한 52시간 지켜지냐 뭐 생각. 저녁에 있는 삶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저녁에 방송을 하셔야 되니까. 맞아요. 저희는 진짜 이게 너무 달라가지고 네. 그 점이 조금 뭐 이렇게 되면 점점 안 좋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매력은 좀 이따 알아보도록 하겠고 네. 또 궁금한 게 또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루 일과는 뭐 스케줄에 따라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고 그럼 제가 처음 들은 생각이 그거였어요. 쇼호스트로서 이게 많이 팔리면 잘 팔리면 나의 연봉과 연동이 되는지. 이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되게 궁금하신가 봐요. 왜냐면 조금 더 팔 것 같아서 그래요. 내가 연동되면 더 열심히 팔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렇게 많이 주면 진짜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아니에요, 사실. 또 이런. 정말 10원도 안 줘요. 진짜. 저희는 연봉 계약을 1년에 한 번씩 하기는 해요. 네네. 근데 그 연봉이 보통 일반 대기업 입사하시는 분들처럼 뭐 연봉 3,500만 원, 뭐 연봉 4천만 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한 시간에 할당하는 어떤 금액. 그러니까 저희는 다 건바이건이잖아요. 그쵸. 기본급도 없고요. 방송이 만약에 일주일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달에 4개예요. 네. 그럼 정말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방송이 많은 쇼호스트, 방송이 조금 적은 쇼호스트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러면 자신이 몸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시간당 단가가 계속 올라가는. 시간당 페이가 조금씩 이제 올라가서 네. 이제 왜냐면 그게 이제 점수로 결정이 되는데 네. 다 이제 점수로 결정이 됩니까? 등수가 나와요. 그럼 상위 몇 %는 작년에 받았던 연봉, 그러니까 시간당 페이 대비 몇 % 인상하겠다. 네. 그런 게 다 착착착착 나와요. 야, 이거. 이래서 전쟁 같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보기에는 너무 달랐어요. 저는 이제 너무 부럽거든요. 그냥 맛있는 거 이제 쇼호스트 보면 참 좋겠다. 저거 먹고 끝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서 부럽다는데 이거는 되게 힘드시겠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 그럼 일단은 나의 연봉과 연동이 되진 않는다. 하지만 이게 능력이니까 파는 것 자체가. 그쵸. 예. 능력이니까 이게 내가 많이 팔수록 이제 점수와 연동이 되고 거기다 네. 이제 몸값이 달라지는 그런 맞아요. 구조다.
그러니까 많이 판매가 되면 네. 달성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보면 바로바로 동그라미 X 이렇게 해가지고 뭐 85점, 90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저희도 방송이 끝나면 바로 점수가 나와요. 아,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70점. 아, 100점 다 팔리면 만점에. 100점인 거예요? 네. 우리가 원하는 그 네. 목표 금액에 딱 부합을 하면 100점이고 어. 그거를 넘으면 뭐 130점, 어. 뭐 270점 너무 이럴 수도 있구나.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이게 기분이 진짜 업앤다운이 심해요. 어. 그 약간 방송 하나하나에 희비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치면은 뭐라 그럴까 그 상품에 따라 많이 좌지우지가 될 것 같은데 상품 그렇죠. 내가 고를 수 있나요? 아, 상품은 MD라는 네, 직업이 또 있잖아요. 그 MD가 상품을 가지고 와요. 네네, 그렇죠. 이런 상품을 우리 홈쇼핑에서 하면 괜찮겠다. 네네. 이런 걸 이제 시장 조사를 다 하고 가지고 오거나 네. 업체분이 이렇게 컨택을 해서 저 이제 뭐 현대홈쇼핑에 이 상품을 팔고 싶습니다. 이런 간담회 네네.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팀이 꾸려지죠. 네네. 그럼 이제 PD님이 어떤 PD가 할 건지 배정을 받고 그 다음이 쇼호스트예요. 저희가 상품을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일단 이제 배정 받으면 나 이거 안 하겠다 이러면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절대 회사를 떠나야 됩니다. 그냥 택당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지에 맞는지 이 상품을 잘 소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쇼호스트들도 다 직군이 달라요. 그러니까 패션이나 임의용 직군, 네네. 뭐 식품, 생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상품군 안에서 이렇게 그럼 패션 임의용. 네,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이제 패션이랑 임의용, 뭐 레포츠, 뭐 속옷 이쪽 카테고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이미지 보고 결정을 하시는. 그쵸. 이제 이미지랑 전체적인 어떤 느낌을 보고 해서 저는 저는 진짜 뭐 식품 방송을 너무 하고 싶어요. 저 식품 방송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캐스팅이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미상 어떤 직군이 맞을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네. 근데 이미지가 정말 주부님들, 고객님들 되게 좋아하시는 주부님이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타겟팅이 거의 40, 50대 왜 고객님들이에요. 주부님이? 저 영한 사람들 참 좋아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약간 사윗감 좋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주부님들이 좋아하시는 거로 가전으로 가야 돼요. 가전도 되게 잘할 것 같아요. 네. 뭐 삼성이나 LG 가전이랑 네. 생활 쪽도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순발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계속 이제 임의용 쪽, 패션 쪽 계속 하고 계신데 향후에는 뭐 다른 카테고리로 옮길 수는 있나요? 아니면 그것도 계속 픽당한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되는 거예요? 그게 네. 예를 들어서 네. 어떤 한 쇼호스트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쇼호스트는 그러니까 생활 쪽을 주로 담당하던 쇼호스트였는데 어느 날 헬스클럽을 등록을 네. 해서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해서 네. 온몸을 이제 근육질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옷도 이렇게 네. 딱 달라붙게 입고 뭔가 이제 몸매를 드러내는 그런 이미지를 원해서 네네. 스스로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했죠. 그 다음부터 패션으로 갔어요. 어. 그러니까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네네.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는 뭐 하고 싶다라고 PD님한테 어필을 일단 하면 좋고 네네. 자기 스스로가 그 직군에 어울리게끔 만들면 할 수 있더라고요. 또 그것도 가능하고. 네. 그렇군요. 음. 그 쇼호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준 연예인이잖아요. 연예인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1년 단위로 계약하면 거기가 좀 다른 연봉 받고 이동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나요? 네, 되게 많아요. 매우 많아요? 한 홈쇼핑을 보면 네네. 다양한 이제 회사에서 되게 많이 오며 가며 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옮기시는 것 같아요. 충분히 왔다 갔다. 그게 이제 네네. 스카웃이 되는 네네. 경우도 있고 내가 지원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계약 기간 안에는 다른 홈쇼핑에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어떤 약속과도 같은 거죠. 그 약속은 그런 약속은 그쵸. 없어질 수도 있어요. 네, 항상 그런 도의적인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런 약속이 있어서 그 계약이 끝난 시점에서 이제 더 이상 전 계약을 안 하겠습니다 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계약 기간 안에 어떤 스카우트 얘기가 왔는데 조금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완전 프리는 없어요? 이 방송 저 방송 다 뛰시는 분 있죠. 계세요? 유난히 쇼호스트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 쇼호스트, 얼굴 보면 잘 알것 같은데. 준비하시는 분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유난히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쇼호스트의 거의 시조새, 살아있는 전설, 거의 쇼호스트계 유재석급이거든요. 근데 그 선배님은 그분들은 이제 이름 걸고 하시는 분들이죠. 네, 아예 유난이라는 이름을 걸고 뭐 네네. 롯데 여기저기 다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완전 프리죠. 어떻게 보면. 프리도 있는 거군요. 네. 그
쇼호스트 이제 방송하실 때 네. 어떤 제품을 판매하시잖아요. 이 멘트 다 짜시는 거예요? 아, 멘트를 저도 처음에 이제 쇼호스트를 공부할 때 이거를 어떻게 다 대본 없이 하지 되게 네. 신기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전략회의라는 걸 하잖아요. 그럴 때 큰 뼈대 흐름을 잡고 방송에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발표할 때 큐시트를 네네. 들고 발표자가 발표를 하듯이 저희 머릿속에 큐시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 디테일 순서를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게 그때그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대본은 없고 프롬프터 이런 것도 없고요. 일단 POP라고 해서 네네. 손판넬을 이용을 해서 보통 이제 생활 직군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POP를 보면서 월 가격, 뭐 오늘의 조건 이런 걸 약간 정리해줘요. 네. 그래, 그거 쉽지 않거든요. 저도 강의를 맨날 해서 그렇긴 한데, 저는 맨날 같은 거를 반복하니까. 네. 그렇지, 새로운 거를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매일 다른 걸, 그렇죠. 매일 다른 걸 하는 게 쉽지 않은데, 뭐,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저 그런 잘할 수 있는 노하우나. 잘할 수 있는 노하우. 일단은 네. 같이 들어가는 선배님이랑 이 방송을 같이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대화를 충분히 하고 네. 이 상품은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가치를 부여할까 그런 네. 고민을 되게 많이 해서 방송에 그 얘기를 좀 자연스럽게 녹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전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사전에 업무의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저희가 업무의 시간에 공부하는 게 거의 다 그래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가죽 자켓을 네네. 팔아야 돼요. 근데 가죽 자켓에 대한 어떤 정보가 이런 종이 하나에 딱 담겨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것만 달달달달달 외워서는 이걸 팔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가죽 업계의 어떤 동향, 네네. 그러니까 트렌드, 카라가 있고 없고의 차이, 네. 그리고 이 램스킨의 어떤 촉감을 어떤 표현력으로 표현할 것인지, 오. 그리고 무게는 어떻게 해야 조금 더 가벼워 보일지. 네네. 그러니까 되게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상품만 달달달 외운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팩트만 전달하면 고객은 그냥 목소리 좋은 성우가 읽어주는 게 오히려 낫죠. 그쵸. 쇼호스트가 이렇게 상품을 소개해주는데 그러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거를 연구하는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 포인트들을 마케터나 뭐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직접 다 하시는 게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쇼호스트가 거의 마케터의 네, 마케터인 것 같아요. 예, 영업 마케팅 같이 들어가 있는 거를 그거를 즉석에서 실시간에서 해야 되는 네. 순식간에 되게 어려운 일이네요. 예. 그 하실 때 뭐 보면은 요즘에 짤로 돌아다니는 거가 그 뭐 홈쇼핑 뭐 사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면 먹다 뱉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혹시 에피소드 중에 좀 재밌었던 거 있나요? 사고요. 네. 얼마 전에 구스다운 재킷을 파는데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업체분이 미팅 때는 이 구스다운 재킷 안에 안주머니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수납력이 되게 좋다. 네네. 이걸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서 그걸 이제 공부를 했죠. 네. 뭐 수납력이 수납력이 좋구나. 그래서 라이브 때 카메라가 돌고 지금 생방송 중이잖아요. 그래서 고객님 보시면 이 구스다운은 겉에 당연히 뭐 포켓이 있지만 안쪽 주머니도 있다. 근데 주머니가 되게 깊다. 네. 뭐 휴대폰도 넣을 수 있고 지갑도 넣을 수 있다. 네. 이제 또 보세요. 손가락이 쑥 들어온 거예요. 주머니가 뚫려 있는 거예요. 내가 순간 보세요. 주머니가 선배님을 딱 봤는데 선배님이 주머니가 뚫려 있네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네. 이게 베스트 안에도 주머니가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이러면서 되게 잘 넘겼어요. 근데 그때 진짜 아차 싶었어요. 그게 이제 그 완제품 완성품이라고 안 한 왜 그랬을까? 그것만 그런 거였죠, 작품이. 네, 이제 방송용 옷이었군요. 예. 이게 시접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들한테는 주머니 있는 걸로 가니까. 그쵸? 네. 예. 그리고 딱 이제는 보시면은 이 제품은 되겠다 안 되겠다가 시작할 때 아시나요? 조금씩 감이 오는 것 같긴 한데 아직 저도 배우는 단계라 네. 그냥 시즌이랑 맞는지 그래 트렌드인지 네. 그런 게 조건이 충족이 되면 잘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격까지. 근데 지금 이제 점점 봄으로 가는 추세잖아요. 근데 FW 옷을 팔게 되면 당연히 잘 나가지 않겠죠. 너무 이제 팔았던 거를 방송을 어쨌거나 재고를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객님들은 봄 신상품을 사고 싶으실 텐데 네네. 이 옷을 어떻게 이제 가치를 부여해야 사실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네. 결국 가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사야 이제 가격이 좋기 때문에 네.
또 겨울은 오는데 아. 그때면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잖아요. 네네. 근데 그럴 때 약간 힘든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요즘 제가 이제 함께 학습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쇼호스트 준비하는 친구들이 2명인가 있어요. 진짜. 네, 이제 한 명은 남성 친구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아무튼 말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말하는 거를. 근데 이런 점을 좀 잘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점은 매력이고 어떤 점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 가장 일단 매력부터, 좋은 것부터. 돈을 또래보다 많이 벌어요. 가장 됐네. 그거면 됐어요. 그거 하나면 됐어요. 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네. 네. 그거면 됐습니다. 일단. 네. 보통 그 나이에 벌 수 없는 돈을 벌고 네. 그게 한 달 한 달 통장에 들어올 때마다 직업 선택하기 잘했구나. 열심히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열심히 것쯤은 하겠구나. 뭐 더 열심히 해야겠다. 막 의지가 막 불타오르는 네. 당연히 그런 게 있죠. 네. 그리고 매력이라고 하면 살아있는 방송을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거는 내가 만들어가는 방송이잖아요. 네. 누가 대본을 줘서 어떤 수동적인 방송이 아니라서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루틴한 방송이 아니라 어제는 이 구두를 팔았다가 오늘은 이 원피스를 팔았다가 내일은 또 가방을 팔고 한치 앞을 몰라요. 한 달 뒤에는 내가 어떤 상품을 팔게 될지 몰라서 매일매일 다른 상품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트렌드의 정점에 있는 느낌? 진짜 트렌드의 정점이 있네요. 계속 느끼시니까. 네, 그래서 좀 그런 데 관심이 많으신 분들 아마 좀 재밌는 직업이 되지 않을까. 지루하진 않아요. 변화가 많다 보니까. 성격이 잘 맞긴 해야 되겠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항상 긴장의 연속이잖아요, 근데. 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좀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멘탈이 좀 강해야 돼요. 체력도 강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되게 튼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되게 힘든 네. 그런 전쟁 같은 곳이긴 합니다. 네.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좀 이런 것들은 생각하고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방송을 하고 싶은 건지, 정말 내가 이제 만들어가는 방송을 하고 싶은 건지 정확히 좀 정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정신이랑 몸이 다 튼튼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솔직히 일은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고 배워나가는 건 어딜 가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방송을 하면 늘고 네. 그리고 이제 혼나가면서 배우는 건 다 똑같기 때문에 네. 그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그 방송인 출신, 아나운서 출신 분들도 되게 많이 쇼호스가 되는데 금방 그만두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거와는 좀 다른 거죠. 그냥 예뻐 보이고 싶고 멋있어 보이고 싶으면 쇼호스트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어쨌거나 세일즈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내가 예쁘게 화장하고 예쁜 옷을 입고 내가 화면에 예쁘게 나와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그냥 뭐 당연히 뭐 기상캐스터나 아나운서나 뭐 스포츠캐스터나 이런 게 오히려 어울리는 것 같고 그냥 나만의 매력을 좀 보여주면서 흐트러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네. 좀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마음이 있다 하시면 쇼호스트가 정말 최고의 방송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보면은 이제 많이들 망가지시잖아요. 요즘에 여성분들이 화장 반만 지우고 뭐 이런 네. 것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저도 그래요. 여기다 막 이렇게 사인해놓고 막 이렇게 지우는 모습. 그리고 클렌저 방송할 때는 완전 민낯으로 또 방송을 하고 네. 진짜 장난 아니에요. 다 보여줘야 돼요. 그렇군요. 네. 자, 제가 궁금했던 건데 하나 깜빡했던 건 뭐냐? 파트너는 한 번 정해지면 계속 하나요? 방송마다 달라는 건가요? 네, 방송마다 매번 달라지고 캐스팅이 이제 2명이 보통 되잖아요. 그래서 메인 쇼호스트가 있고 서브 쇼호스트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메인 쇼호스트 선배님에 맞춰서 서브 쇼호스트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준다든지 네. 선배님이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한다든지 같이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매번 달라져요. 항상 똑같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럼 지금까지 쭉 이제 쇼호스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제가 여기서 한번 검증하는 시간,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합니다. 네. 검증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준비해봤어요. 저희 회사를 판매를 한번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회사를요? 네, 저희 회사가 법인은 이제 디스리라는 회사인데 네. 거기에 이제 마인드셋이라고 취업 준비생들을 도와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거기에 상대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문가에게 한번
이 테스트를 한번 이 프로그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준비해놨거든요. 이게 간략한 그건가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취업 준비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GX 프로그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조도람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정말 이 프로그램을 듣고 나서 이런 게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구나 정말 깜짝 놀랐던 프로그램이거든요. 바로 GX라고 마인드셋. 예, 정말 마인드를 다시 돌이켜가지고 다시 이제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확실히 보시면 8주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8주 동안 이 회사에서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거를 듣기만 하시면 취업이 돼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냥 그 프로그램을 듣기만 하면 돼요. 취업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취업 프로그램에서는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강의 플러스 멘토링, 거기에 이제 스터디 그룹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하기 때문에 정말 이 다각도로 다 충족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가격도 29만 9천 원이 아니라 3월달 안에 들어오시면 24만 9천 원으로 무려 5만 원이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주문 전화 주세요. 어우, 진짜 대단한데요? 순식간에 이거를 봐서 와, 이거 진짜 이거 하나 드렸는데 네. 와, 여기 엄청 길게 써 있어요. 이거 요약하신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잠에서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사실 죄송해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니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너무 요약도 잘해주셨지만 네. 그 마지막 그 톤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그 쇼호스트 분들과 맞추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도 진짜 그 뭔가 아나운서 톤이랑 쇼호스트 네. 톤이 약간 다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다 다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다 다르고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그렇습니까? 그 맨 마지막에 아까 하셨던 그 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끌어주는 그 포인트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거는 네네. 꼭 저처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그냥 한 거예요. 그렇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로 인증. 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조금 그 쇼호스트를 지원할 때 네. 이것만큼은 오해를 하지 않고 왔으면 좋겠다. 그 지원하실 때에 가졌던 100% 내가 이대로 생각했어. 그때는 똑같아 이러진 않으셨을 거잖아요. 그쵸. 확실히 달랐던 게 하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은 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달랐던 건 네네. 처음에 일단 뽑히기 위해서 나의 개성을 많이 드러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쇼호스트들과의 차별점을 많이 어필을 해야 뽑히는 건 맞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딱 입사를 하면 사실 그런 개성을 방송 안에 막 마음껏 표현할 수 없어요. 또 매출이 걸린 거고 한 시간 안에 엄청나게 네. 많은 돈들이 오고 가고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어떤 개성을 표현하는 그런 방송이 아니라 세일즈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어떤 구조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쇼호스가 되면 정말 내가 몰랐던 게 이렇게 많았구나 많이 네네. 깨닫게 돼요. 그래서 방송을 어떻게 하면 잘 하나의 연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배우고 네네. 그리고 이제 감독 있고 연출 있고 뭐 네. 의상 메이크업 다 있잖아요. 하나의 완성된 어떤 무대를 꾸미기 위해서 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 점을 되게 많이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좋네요. 멋있네요. 네. 좀 계속 중간중간 질문드려서 죄송한데 네. 그 방송하실 때 매출이 이렇게 막 올라가요? 보여요? 맞아요. 콜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하거든요. 그러면 막 텐션이 이렇게 오르겠어요? 네, 엄청 주문량이 막 폭주하면 같이 덩달아서 막 흥분을 하기도 해요. 네, 그때 희열감을 느끼죠.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네. 저도 나름 이쪽에서 알아주거든요. 네. 그래서 막 1000명 이렇게 강의 들어요. 네. 1000명 이렇게 강의 들으면은 그 학생들이 이제 주는 그 열기가 있어요. 눈빛이나 맞아요. 오늘따라 눈빛이 뜨겁다. 그럼 저도 약간 이게 뽕이라 강의 뽕 만든다 그러거든요. 강의하시는 분들은. 저희도 그런 거 있어요. 매진 주사. 뭐라고요? 매진 주사 맞다. 매진 주사 맞는다 저희가 그래요? 매진 이제 되면 막 매진 주사. 매진 주사 맞았다 이렇게 얘기해. 우리 강연뽕이라고 있어요. 비슷하네요. 뽕 맞으면 네. 오바해서 시간을 막 넘기는 거예요. 오늘 계획한 건 2시간인데 막 4시간 강의하고 있고 막 이런 거죠. 네. 국회의원들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을 막 응원하는 사람들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되게 큰 매력이 될 것 같아요. 막 맞아요. 오르면은.
물론 뭐 매진된다고 해서 저희한테 아, 더 그렇죠. 얻어지는 그런 다시 건 한번 깨닫게 없지만 되네요. 예. 그래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저도 잠깐 들었는데 너무 설명을 잘해주시고, 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쇼호스트 분이라서 그런지 어떤 질문을 던져도 다 이렇게 잘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모든 게스트가 이랬으면 좋겠네요. 아닙니다. 오늘 그 여러분들이 찍는 이 시간이 거의 편집 없이 그냥 올라갈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한 2시간 찍어요, 사실. 아, 정말요? 2시간 찍고 잘라서 한 30분 나가는 거거든요. 네. 오늘 내용 너무 알차고 좋은 것 같은데, 네. 우리 마지막으로 취업 준비하시는 우리 두 분 계시죠? 쇼호스트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취업을 먼저 하신 선배 입장에서도 괜찮고, 네. 우리 이것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동생도 아직 대학생이라서 저랑 이런 대화를 많이 하는데 내가 진짜 뭘 해야 행복한지를 스스로 많이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많이 충분히 가졌으면 좋겠고, 일단 어떤 걸 하고 싶다 하면 도전을 하세요. 그리고 실천을 하고 부딪혀보고, 거기서 좀 아니다 싶으면 다른 길로 또 택할 수도 있잖아요. 저 역시도 처음에 기상캐스터를 했지만 기상캐스터 나랑 좀 안 맞는데 해가지고 쇼호스트가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상캐스터 했었던 경험이 되게 큰 자양분이 됐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20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부딪혀보고 실천해보는 자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겁먹지 말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길이 정말 나의 최선의 선택인가? 그런 거는 조금 접어두고 일단 실행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쇼호스트라는 직업이 사실 아까 되게 힘들다고 말을 많이 했지만 되게 매력적인 직업이에요. 그래서 나의 어떤 커리어를 쌓는데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있는 방송을 아까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순간순간 내가 깨어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희열감을 조금 맛보고 싶으신 분들 쇼호스트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쇼호스트가 돼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고객님들 여러분들은 이게 직업병이에요. 여러분들은 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고 문을 두들겨 보세요. 그럼 열릴 거예요. 제 후배로 오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께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시간적 제약 때문에 이상은 물러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마지막 인사는 제가 인사 담당자였습니다 하면 안녕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사 담당자였습니다. 안녕.